어, 그러니까 이 국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따졌을 때 있잖아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따졌을 때 솔직히 뭐 비문학 어려운 거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문학의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학 많이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문학 많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문학은 이제 더 이상 틀리면 안 돼. 틀리면은 여러분들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된 거야. 예전엔 문학을 조금 틀려도 됐었어. 근데 이제는 안 돼요. 문학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히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중요도가 높아졌고 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쉬워졌어요. 예. 지금 보는 것만 봐도 이게 지금 올해 수능 특강이에요. 올해 수능 특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78페이지 본문 봐보실래요? 이거 보고 요거 보세요. 어떤 게 더 읽기가 쉽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수능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읽기 쉽게.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쉬워졌다 느낄 수 있겠죠. 화작하고 언매로 쪼개지면서 그래서 그래요. 언매는 중세 국어를 배워요. 국어 문법이니까. 근데 화작을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화작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부터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중세 국어는 다시는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냥 국어 문법은.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자면은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자면은 언어와 매체가 훨씬 이득입니다. 등급컷이 5점 정도가 차이나요? 5점 정도면 한 등급 차이죠. 그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언매를 선택하셔서 공부하면 어지간하면 푸는 문제 나오거든요.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 가끔을 생각했을 때 그냥 공부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는 그 2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무조건 모의고사 수능 체제로 넘어가는데 진짜 오지게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화법과 작문은 제가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따로 가르치지 않아요. 네, 언어와 매체만 가르쳐요. 물론 수요가 많다 하면은 가르치겠지만 딱히 화법과 작문을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거든. 일단 여기 있는 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교훈을 주거나 기행 가사 내지 아니면 어떤 교훈이나 비판하는 그런 이제 가사들을 모아봤어요. 기행 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지 아실 겁니다. 기행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여행, 여정이 드러나는 가사고요. 교훈이나 비판이야 뭐 그 당시에 부정적인 현실, 세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가사일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현실이나 세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가사일 겁니다. 어, 예빈아 잠이 오지? 자, 현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고공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 고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고공이 뭐냐면 머슴이에요, 머슴. 음, 머슴이 뭔지 알지, 효은아? 머슴이 뭔데? 자, 요거 지금 효은이가 한 설명 그대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머슴은요, 약간 이런 사람, 이리저리, 뭘 뭐 이게 뭔데? 그 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일꾼이죠. 하인, 머슴이죠, 말 그대로. 노비들. 그 집안 노비 있잖아요. 머슴. 그래서 요 머슴 같은 경우에 고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머슴의 비유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머슴이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인 화자가 그런 게으르고 이기적인 머슴들을 게으르고 이기적인 머슴들 있죠. 이 머슴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인 머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쌤, 그러면은 그냥 머슴들 비판하는 내용인가요? 절대 그게 아니겠죠. 머슴은요, 게으르고 이기적인 관직자. 이 당시에 게으르고 이기적인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을 조정, 즉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조정에 비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여기 있는 머슴은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이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알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좀 각성하라 이거죠. 야, 이 관리들아, 이 관리들아, 너네가 너무 게으르고, 아니, 머슴들아, 너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니 지방꼴이 말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관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 관리들아, 니들이 계속 맨날 놀고 먹고 제대로 일도 안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하는 거라고. 상이나. 알가? 그래서, 음, 우리 이제 본문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응? 하나 알겠지? 알겠죠? 집에 옷,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못났대요. 집에 옷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그래요. 머슴이고 일단은 머슴이고 이게 관리들을 비유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시작부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 고공에 대해서는 화자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죠.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공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인식이 왜 잡히게 됐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우리는 도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칭하는 대상을 호칭하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 방법을 우리는 도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말건어로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로 의문을 띠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우리 집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어? 아까 우리 집이 뭐라 그랬어? 뭘 비유한 거라 했어? 조선. 그럼 기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 어떤 소식이나 어떤 기록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겠니? 조선의 역사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내력.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야 이 관리들아, 이 조선의 역사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조선이 어떤 땅인지 알아 몰라.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 오는 날 일었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지금 화자가 고공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아, 친구가 요즘 것들을 앉아있어. 너 일로 와서 좀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음. 수민아, 그래서 뭐래? 처음에 할아버지가 살림살이 하려 할 때래요. 처음에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누굴 뜻하는 걸까요? 태초,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쫄지 마. 당신의 지식을 조금은 믿으세요. 가장 처음 왕이요. 태조라고 얘기해놓고서 불안하니까 가장 처음 왕이요. 이러는 거 봐.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 하려 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걸 비유하는 걸까요? 그 왕조의 창업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했잖아요. 국가를 건설했잖아요. 그쵸?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잖아요. 누구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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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 알지? 공식적인 망신 안 줘도 되지. 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당연 알고 있지. 예빈아 알고 있지? 보은아 너 모르잖아. 보은아 머리가 왜 사자머리야 지금? 그 일본의 갸루라고 아세요? 그가 지금 그거거든. 자,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그러니까 뭐예요? 인심을 많이 썼대요. 이 인자가 지금 뭡니까? 사람 인자가 아니죠? 이 인자가 뭐예요? 어질 인자예요. 이 인이 뭡니까? 그 유교에서 유학에서 인이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서 인이예지 들어봤어? 자, 이 인의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어진 마음이다 이거예요. 어진 마음. 그러니까 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디에서 비롯되냐? 측은지심에서 비롯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은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나의 어떤 마음을 뵙습니다. 물에 강가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고 여기 있는 효원이는 그냥 지나칠 테지만 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오용들은 기꺼이 구합니다. 왜요? 그 대상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인이에요. 그 인을 가진 마음을 많이 쓰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절로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성했던 굉장히 번성했었던 어떤 태조의 조선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국가가 맨 처음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맨 처음 국가 형성이 된 직후는 항상 최고를 이뤄요. 전성기를 이룹니다. 항상. 얼마나 그 뽕에 차 있겠어.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우리가 이 건국된 나라의 최초 인물들 아닙니까? 최초의 시민들, 최초의 백성, 최초의 왕, 최초의 신하. 약간 약간 최초라는 타이틀은 그런 느낌을 줘요 항상. 그래서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고공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죠. 서로 협력도 합니다. 협력하고요. 부지런해요. 썰의 보습 쟁기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그러니까 밭하고 논. 이거 전자 봐요. 한자 봐봐. 밭전자 위에 물 대고 있죠. 논은 뭐가 필요해? 물을 대야지. 그래서 전자가 물 숫자가 밭 위에 있어요. 밭 위에. 네.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 논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뭡니까? 올벼 논 텃밭이 며칠이나 간다 이거? 8일 동안이나 간다 이거예요. 어.
8일 동안이나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걸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서로 협력하고 부지런하게 사니까 뭐야 농사 잘 됐다 이거예요. 농사 잘 됐다 얘기를 합니다. 혹은 사실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하기도 하냐? 요게 8일 동안이나 간다가 아니라 8구역이나 넓게 퍼져 있다. 이거 뭐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조선 팔도가 나눠졌다. 이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조선 팔도가 나눠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타나는 모습들이 인심을 많이 써서 사람이 절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풀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경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과거죠. 과거의 고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과거의 고궁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현재의 고궁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과거의 고궁들은 서로 간에 협력하고 너무너무나 잘 지냈는데 이놈의 지금 이것들은 말을 잘 안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일을 제대로 똑바로 안 해요.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분단 정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나눠지잖아요. 이미 파가 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마다 괴로웠잖아요. 나, 너는 나오는 거. 뭔지 알지?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그치? 사화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야? 아니야? 말을 말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렇게 자손의 정기하야 대대로 내려오니 자손들끼리 이제 이걸 뭐예요? 이런 고공들이 뭐해? 그 자손들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전선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온 거야. 뭔 말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제 왕들이 쭉쭉쭉 이어져 나가겠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갔다 이거야. 역사가 흘러가니 논밭도 조커니와 고공도 근검터라라고 얘기하죠. 근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부지런함과 검소함이겠죠. 자, 여기까지의 어떤 과거에 좋았던 상황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그래요. 자,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가멸게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상현아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렇죠. 역시. 저희마다 농사지어 풍족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궁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야, 뭐예요? 지금 하여튼지 간에 요즘 것들은 진짜 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어? 요즘 저거 아유, 아유, 진짜 머리도 안 감고, 머리 안 감으네. 머리 안 감으네. 머리 안 감으네. 저기도, 저기. 똑같- 똑같아. 어? 거기 뒤라서 안 보이는구나. 그러게 왜 뒤에 앉았어?
앞에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 그러니까 앞은 부담스러워 싫고 뒤에 그래서 앉겠다는 앞에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자기 그 안에는 채워야 되니까 나보고 그냥 키워서 해달라. 야,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어디 부분? 어디 파트? 또 해줘야지 또.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또 너무 크다고 또. 하여튼 요 사이 이 애들은 하여튼 요새 애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아 이거 읽고 있는 거죠? 요즘 것들 제가 비싼 게 아니라 읽고 있는 거죠. 어? 왜 웃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네. 장난이에요. 요 사이 고공들은 생각 어이에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굳으나 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다투는데 호수를 시기에 하는데 무슨 일 생각에 흘깃흘깃하는 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냐?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굳으나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툰다 이거죠. 시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 옛날에는 협력했어요. 맞지? 아까 서로 협력해서 일했지. 근데 지금 요즘 고공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는 거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다 이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한 건 결국 뭘 비유한 거예요? 이권을 두고 다투는 신하들. 이권을 두고 다투는 신하들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게 하는데 무슨 일의 세간에 생각에 흘깃흘깃하는 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삼천포에 빠져가지고는 이상한 생각들만 하면서 지내냐 이거야. 중요한 게 뻔히 딴 데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 내 일 안 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뭡니까? 자, 이 건을 다툽니다. 처음에 흘깃흘깃하죠. 일 아니하죠. 그다음 심지어 뭐예요? 시절조차 사납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것들이 원인이 돼서 요 세 가지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냈죠? 요런 결과를 내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결과예요, 지금? 세간이 풀어졌대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이겁니다. 일도 똑바로 안 하고 자기네 이익만 세우려고 하고 심지어 상황도 안 좋고 바깥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그러니까 화강도거든요. 불 들고 온 강도를 얘기합니다. 강도.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했대. 심지어 뭐 했습니까?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죠. 어? 돈아 강도한테 돈도 뺏겼대. 진짜 설상가상이죠. 이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한 건 결국 어떤 걸 비유한 걸까요? 임진왜란 얘기예요. 임진왜란을 이야기해요. 알겠지? 음
임진왜란을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강도한테 불을 지르는 강도한테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불탄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근데 이게 어떤 걸 비유한 거다? 임진왜란 때문에 임진왜란 때문에 어떻게 됐다? 나라가 황폐해졌다. 이걸 비유한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고공들, 머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충신이 그렇지 아니한 신하들, 즉 그렇게 아니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하들한테 권고하는 거죠. 권고하는 겁니다. 권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좀 잘못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맞아? 진짜 알겠어? 응? 성민아 확인? 어.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알겠죠? 아까 전에 어떤 교훈이나 풍속 아니면 뭐 현실적인 것들을 비판, 부정적 현실을 비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지금 가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음, 읽어볼게요.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사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세사가 뭘까요? 세사.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다 이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선왕에 대한 감사함을 내보내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왼쪽은 항상 표면적인 거고 오른쪽이 사실 그 이만에 담긴 뜻이죠. 지금 계속 흐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뜻은 실제로 이러한데 사실 거기에 담긴 뜻은 다르다 이거예요. 윤! 자려고? 자! 잘자! 그래서 이면에 담긴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에 담긴 뜻은 선악에 대한 감사함을 지낼 수 있는 제사, 돈이 없다 이거예요. 물건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 지내는 게 뭔데?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 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무슨 사회? 유교 사회죠. 이 유교 사회에서, 이 유교 사회에서 이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왕에 대한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우리 명나라에 대한 제사도 막 지내야 돼요. 그 명나라를 위한 그. 다 축제다 말이에요. 축제. 기리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시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집안에 제사 지낸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밥을 굶을지언정 재산 지내야 돼. 이때 당시에 그 생각이 그래요. 이때 당시에 생각이 그래요. 생각해봐요. 우리 허생전 배웠던 분들 있죠. 하나 허생전 기억하지? 허생전 기억해? 잘 안 나지? 안 했나? 음. 허생전 기억하지? 너가 생각해봐. 허생전만 생각하더라도 어때? 막 그 뭐야 사과하고 배하고 가격을 뭐 했어? 사재기에서 10배, 20배 주고 팔아보겠잖아. 맞지? 그럼 왜 그런 거야? 어떻게든 재산 지내야 돼. 그 정도로 명분과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회사 이거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지? 하고. 왜? 임진왜란 때문에 지금 나라가 풍비박산났으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위험한 순간일수록 뭐 해야 돼? 신하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 근데 그러고 있어 안 있어? 그러고 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김과 이가 고공들아. 김과 이가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예, 김과 이가. 고공들아, 뭐합니까, 이제?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마음 먹으쓰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 문장이 아마, 화자의 본심일 겁니다. 화자가 진정으로 얘기하려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니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막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그 집중해서 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 건지를 그 댓글로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자,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신하한테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이거는요. 니들 젊어서 지금 이런 걱정 안 하는 거야? 어? 지금 니들 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그거 생각하는 거야? 여태까지 잘 해나갔으니까 그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나 지금 내가 너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니들 지금 젊어가지고는 지금 별 생각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어? 고민 같은 거 안 해?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 그런 식으로 계속 졸기만 할 거야? 앞날의 걱정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솥에 밥 먹으면 매양에 시기하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으시라. 지금 뭐예요? 한솥에 밥 먹으며 매양에 시기하랴. 이거 같이 있으면서 항상 서로 간에 같은 어 사리 사욕만 채우는 어떤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죠.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지내는데 왜 대체 너네들은 지금 니들 배만 채우려고 욕심부리냐고. 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으시라. 즉 협력을 권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